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의온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소금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그 진짜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장 먼저 고혈압이라는 질병이 떠오르고 무조건 멀리하고 조심해야 하는 나쁜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소금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는 매우 중요한 핵심 물질이기도 합니다. 30년 동안 한의학을 연구하고 실천해온 명약사는 소금에 대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언제 먹느냐가 우리 몸의 상태를 완전히 바꾼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금이 우리 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 소금은 생명의 근원. 소금은 우리 몸속을 흐르는 체액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구성 성분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짜고 운동할 때 나오는 땀도 짜고 온몸을 순환하는 혈액도 짠맛이 납니다. 소금이라는 성분 없이는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음식을 싱겁게 먹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임상 경험을 가진 명약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소금을 제한하는 저염식은 오히려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정확히 0.9% 농도의 염분 환경에서만 정상적으로 기능하며 제대로 살아갑니다. 만약 음식을 지나치게 짜게 먹으면 삼투압에 의해 물끓림 현상이 커져서 결과적으로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너무 싱겁게만 먹으면 혈액 속에 있던 수분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전체적인 혈액량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미세한 모세혈관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아픈 두통이 생기고 피부가 건조하게 변하고 온몸에 피로감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너무 높은 고염도 식사도 너무 낮은 저염도 식사도 둘 다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2장 소금이라 쓰고 물이라 읽는다. 소금은 물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항상 함께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물은 반드시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 소금의 움직임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금과 물의 흐름이 우리 몸의 체액 균형을 유지하고 만들어내는 핵심 원리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실천하다가 오히려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고 장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손과 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증상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 명약사는 따뜻한 국물과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을 섭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 결과 깊고 편안한 숙면을 취하게 되고 만성적인 피로가 개선되고 약해졌던 소화 기능이 회복되고 괴로웠던 피부 가려움 증상이 완화되는 등 다양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진짜 문제는 소금 자체가 아니라 무너지고 깨진 체액 농도의 불균형이었습니다. 3장 아침 소금물의 힘. 아침 시간은 우리 몸이 밤새 수분을 소비하고 나서 가장 건조하고 말라있는 상태가 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마시는 따뜻한 소금물은 잠들어 있던 장의 기능을 부드럽게 깨우고 온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며 긴장된 신경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세심한 주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 위장 점막이 매우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은 처음에는 아주 소량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안전합니다. 농도가 진하고 짠 소금물은 절대로 마시지 말아야 하며 금물입니다. 신선한 레몬, 구수한 보리차, 따뜻한 생강차 등 다양한 음료에 아주 연하고 약하게 타서 희석하면 몸에 훨씬 더 편안하고 부담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은 바로 적절하고 알맞은 양,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마시기,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세심하게 확인하기입니다. 4장. 뇌는 소금을 사랑한다. 우리의 뇌는 나트륨이라는 성분을 이용하여 신경세포 사이의 전기 신호를 생성하고 전달합니다. 만약 체내에 나트륨이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게 되면 이러한 전기 신호의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끊기고 결과적으로 뇌의 전반적인 활동이 느려지고 둔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흐려지고 멍해지며 일이나 공부를 할 때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의 저하가 점차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나치게 소금을 제한하는 저염식은 우리의 소중한 뇌 기능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체내의 나트륨이 부족한 상태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증상과 심한 무기력감이 찾아올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뇌는 적절한 양의 소금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치지 않은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진정한 핵심이자 열쇠입니다. 5장. 식사의 기준은 균형이다. 소금의 양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 전체의 균형입니다. 탄수화물의 비율, 단백질의 양, 지방의 종류와 질, 음식을 만드는 조리법, 국물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언제 식사를 하는지 하루 중 시간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작용합니다. 명약사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히 음식만을 섭취하고 받아들이는 게 결코 아니다.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도 함께 몸속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한다. 깊은 슬픔, 억울한 감정, 외로움과 고독이 마음속에 쌓이고 축적되면 우리 몸이 가진 자연스러운 회복력이 점점 약해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건강이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느끼는 감정, 충분한 수면, 마음의 에너지가 모두 함께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상태입니다. 6장. 결론. 몸의 신호를 들어라. 소금은 적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소금 그 자체가 몸을 해치는 것도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건 언제나 균형입니다. 너무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몸은 과부하가 걸립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싱겁게 먹으면 체액 농도가 무너지고 혈액순환이 흐트러져 피로가 쌓이고 어지러움, 냉증, 두통 같은 신호들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소금의 양이 아니라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듣는 일입니다. 체액의 균형이 맞춰지면 우리 몸의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제자리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적정한 소금 섭취는 혈액을 흐르게 하고 신경의 전기 신호를 안정시키며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또한 따뜻한 국물을 통해 체온이 올라가면 장기는 편안해지고 순환은 부드러워지며 가라앉았던 기운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감정의 소화 역시 소금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요. 억눌린 감정, 쌓여있는 걱정, 말하지 못해 굳어버린 마음의 긴장은 몸의 에너지를 막아버리고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따뜻한 소금물처럼 따뜻한 감정 한 스푼이 더해질 때 몸과 마음은 함께 풀립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 체액의 균형, 적정한 나트륨, 뇌의 에너지 흐름, 부드러운 국물, 그리고 마음의 치유까지 포함된 이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몸을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건강의 온도와 함께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 여기는 건강의 온도였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